안녕하세요. 스포츠 춘추 이슈 톡, 이슈만 톡 가져왔습니다. 오늘 축구계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김병지 부회장의 발언이 축구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 부회장이 벤투 감독의 성과를 폄하했다는 것, 또 차기 감독을 2+2 계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스포츠 춘추 이근승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지 부회장과 직접 연락이 닿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방송이 있은 후에 네. 이 김 부회장이 앞서 말씀해주신 두 가지 좀 주제에 대해서 좀 네.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사실 그 방송이라는 게 한번 했고 말이 또 이제 기사로 재생산되면서 뭔가 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정확한 좀 워딩이 무엇이었을까,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서 네. 연락을 해서 직접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이제 2+2 계약 같은 경우에는 주변 축구인들, 축구계 전체적인 생각을 좀 취재를 해서 오늘 방송에 나왔습니다. 네, 그럼 먼저 논란이 된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발언으로 논란이 된 거죠? 우선은 그 첫 번째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벤투 감독의 성과. 이번에 한국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후 처음으로 대회 이후 처음으로 이제 16강에 올랐는데 네. 이 성과에 대해서 김 부회장이 폄하를 했다는 게 네. 이제 그 네티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좀 주된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방송의 워딩을 좀 정확하게 보면은 4년간 준비했던 부분, 특히나 이제 최종 예선에서 보여줬던 경기력과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던 벤투 감독과 이번 본선에서 보여준 모습이 조금 달랐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어보면은 월드컵 1, 2, 3차전 통하면서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우루과이 상대로 좋은 경기 펼쳤고 또 가나 상대로는 경기를 압도적으로 가져갔지만 결과가 참 아쉬웠었죠. 불운했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경기력이 좋았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워딩만 봤을 때는 칭찬이에요. 칭찬은 했는데 이제 다만 네.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최종 예선과 이런 본선에서 확 달라진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김 네. 부회장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소리를 들었던 네티즌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벤투 감독이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그래도 또 인정을 안 하는 거냐 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이제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큰 이슈가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게 지금 라디오 방송이었잖아요. 앞뒤 예. 맥락이랑 그런 질문이나 흐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흐름이나 앞뒤의 좀 상황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브라질전 우리가 이제 16강전 브라질전을 마친 뒤에 네. 김 부회장이 이번 월드컵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방송에 나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벤투호의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짚어주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이제 김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유튜브 채널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뭐 경기 중계도 많이 하고 뭐 분석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쌓아왔던 본인의 생각을 그냥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도 뭐 벤투 감독이 있을 때 또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다 보니까 마냥 벤투가 최종 예선에서 좀 부진했을 때 아니면 그 이전에 부진했을 때도 마냥 이렇게 비판적으로만 볼 수는 없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 발언들을 조금 본인이 의도했던 바랑은 좀 다르게 지금 좀 알려지지 않았나. 그럼 김병지 네. 부회장님이랑 직접 연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의도가 확실히 아님을 이렇게 들으신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이 방송에서도 그 방송을 직접 듣기도 하고 그거를 텍스트로 뽑아서 다시 보게 되면은 네. 사실 칭찬이에요. 월드컵 뭐 최종 예선과 그 본선에서의 흐름이 다르지만 어쨌든 본선에서 16강에 갔고 네. 1, 2, 3차전 경기를 대단히 잘했었고 브라질전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 부회장이 궁금하다고 표현한 거는 최종 예선에서 그리고 본선에서 어떻게 좀 다를 수 있었는가. 특히나 김 부회장이 저랑 통하면서도 좀 강조를 했던 거는 이강인 선수가 한창 이렇게 네.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9월 A매치 기간 같은 경우에는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단 1분도 출전시키지 않으면서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운 5만 9천 관중이 이강인의 이름을 외치는 네. 정말 좀 한국 축구사에서 보기 드문 광경까지도 펼쳐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김병지 부회장 같은 경우도 그 전부터 뭐 자기 방송이라든가 항상 주장을 해왔어요. 이강인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본인들이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뭐 결과도 좋게 나왔고 해서 좋은데 그 자기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좀 이렇게 지금
흐름이 가다 보니까 네. 약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꽁병지 TV가 이제 유튜브를 예, 운영하신 예, 예, 채널 이름인 것 같은데 비판 댓글이 좀 상당히 쇄도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여론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편인가요? 여론이 안 좋죠. 여론이 일단 네. 벤투 감독이 16강에 갔고 사실 16강이라는 성과가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나 또 대단히 드라마틱했잖아요. 포르투갈전에서 반드시 이겼어야 했고 우리가 이긴다고 해도 자력으로 또 16강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 또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 0으로 딱 잡아주는 수가 맞아 떨어지면서 16강에 가게 됐었는데 그런 이제 극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 경기가 이제 브라질전이 끝나자마자 4년 4개월 동안 한국과 함께했던 벤투 감독과의 재계약이 6개월 전에 이미 없는 걸로 네. 판명이 됐다는 게 나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벤투 감독이 아무리 큰 비판에 직면했어도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성과를 낸 감독 붙잡지 않고 뭐 했냐 지금 이런 여론이 이르는 상황에서 이제 김 부회장의 이런 인터뷰가 나오다 보니까 또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라는 또 그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강한 비판에 직면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강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좀 없다고 느낀 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기자님이 보시기에 좀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인데 계속 재생산되는 경우가 좀 많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 그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 인터뷰 맥락을 쭉 가져와서 넣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 기사들 재생산되는 기사들을 보게 되면 전체 인터뷰의 일부분만 따와서 지금 기사들이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잘못 봤을 때 뭐 김 부회장이 예를 들면은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최종 예선 때랑 왜 이렇게 달랐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그 부분만 가져와서 이렇게 기사를 쓰게 되면은 전체 방송을 보지 못하고 혹은 그 워딩을 알지 못하고 그 기사만 본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비판적인 시선, 시각이 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김 부회장님이랑 직접 통화를 해서 들으니까 확실히 좀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으로 나눠볼 이야기 아까 앞서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차기 감독은 2+2 이렇게 계약을 맺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2+2 부분 같은 경우에 우선은 김 부회장이 저한테 확실하게 얘기했던 건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 자기 본인의 생각이다. 강조를 좀 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계약적인 부분은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겠지만 정말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정말 핵심 중에 핵심들만 핵심 중에 핵심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만 그 계약 당사자들 간에만 좀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네. 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은 뭐 김 부회장 본인도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이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제 다음 이번 월드컵 끝나고 어쨌든 지금 한국 축구는 6개월 전에 벤투 감독과의 재계약이 안 된 상태고 새 감독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김 부회장 입장에서는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건데 조금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는 좀 예상을 못한 듯한 좀 많이 분위기였죠. 당황을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군요. 그렇죠. 뭐 당황한 부분도 있고 뭐 팬들에게 조금 뭐 본인의 말로 인해서 좀 많이 좀 서운함을 느끼셨던 분들, 좀 화가 나신 분들이 있다면 좀 죄송하다는 표현도 하셨었는데, 근데 사실 이 2+2 계약 같은 경우에도 김 부회장만의 주장이 아니거든요. 축구계 전반적으로 그럼 2+2 계약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좀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게 네. 32개국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본선에 진출하는 팀이 32개국인 게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입니다. 네. 1994년 미국 월드컵 24개국 이후에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시작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는 32개국이 본선에 오를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48개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아시아 티켓이 기존에 뭐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카타르가 개최국이기 때문에 6팀이 나갔었는데 다음 대회부터 무려 최대 8.5장, 최대 9팀까지 나갈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축구계의 전반적인 지금 뭐 축구계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이 웬만해서는 월드컵 본선을 좀 불안불안할 일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이 진출은 이제 확정이 되니까 이제 그죠. 그렇게 본선 가는 게 좀 수월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네. 그게 기본적인 이제 축구계의 생각인데, 네. 근데 사실 직접 취재를 해보면은 8.5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선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 왜 네. 그러냐면은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에서 세 팀이나 16강에 갔잖아요. 네. 특히나 일본의 수준이 대단히 많이 올랐다는 걸 확인했고 한국도 갔고 호주도 준비 과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하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승리를 거뒀죠. 이런 식으로 세계 축구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아시아 축구의 성장세도 확인을 했어요. 8.5장. 많은 분들이 조금 한국이 그래도 월드컵 진출이 확신할 수 없다고 좀 이야기하는 게 네. 여기에 이번 월드컵에 나갔던 6팀에 더해지는 게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도 충분히 저력이 있는 팀이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라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바레인이나 레바논 그리고 사실 북한 같은 경우도 뭐 한국하고 월드컵 예선에서 많이 붙어본 적이 있지만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팀들이 싹 다 참여를 했을 때 그리고 지금 또 최근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시아 축구 혁명에서 계속 좀 논의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나눠서 네 팀씩 예선을 치를 수도 있다는 지금 시나리오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일본, 중국 이쪽이 동아시아 쪽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장을 만약에 갖다 놓는다고 했을 때 우즈베키스탄까지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거기다 뭐 북한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호주가 오세아니아로 돌아가지 않고 아시아에 남는다면 호주도 동아시아 쪽에서 참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한국이 월드컵에 나간다고 장담을 할 수 있느냐? 그럴 그런, 상황은 예,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2+2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2년 그리고- 하는 걸 보고 이제 또 2년의 계약을 그렇죠. 이어가는. 예. 네. 어느 정도로 하느냐. 그리고 사실 또 감독의 세계라는 게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국가대표팀 감독도 그렇고 K리그 감독, 심지어 뭐 유럽, 뭐 EPL이나 이런 감독들도 감독은 정말 오늘 잘해도 내일 못하면 잘릴 수 있는 정말 비정규직 중에서도 비정규직인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외국 국가대표팀 보니까 정말 변화가 많잖아요. 특히 감독을 뽑을 때는 유독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쵸. 뭐 이렇게 변화가 많은 직업인데 4년을 보장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국가대표팀 감독한테 주는 연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계산해 봤을 때 어떻게 4년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사실 그거는 애초부터 너무 환상에 젖은 거고 네. 벤투 감독 같은 경우에도 사실 4년 4개월 한국인 최장수 감독의 이름을 올렸지만 이거는 벤투 감독이 성과를 냈기 때문에 4년을 간 거거든요. 네. 최종 예선 우리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2021년 9월 달에 이제 최종 예선 1차전 우리가 이라크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네. 이때 벤투 감독에 대한 여론이 대단히 안 좋았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그해 3월 25일에 일본 원정에서 우리가 3대0으로 졌습니다. 네. 지고 와서 최종 예선에서도 1차전 그것도 당연한 1승 상대였던 이라크한테 0대0 비기고 거기서 이제 또 논란이 됐던 게 손흥민이나 황희찬 같이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갖다가 한국이 귀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체력 관리도 안 해주고 뛰게 하느냐 진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네. 그때 경질 가능성이 처음으로 축구계에서 조금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그런 좀 불안감을 이겨내고 어쨌든 팀으로 똘똘 뭉쳐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 최종전 이전의 본선 진출을 확정했거든요. 네. 4년을 보장해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월드컵에 나가지 못했다면 벤투가 4년 계약 기간을 채울 수 있었을까 물어봤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네. 결국에는 뭐 2+2로 하든 4년으로 하든 성적이 따라줘야지 감독이란 직업 자체는 계약을 쭉 이어갈 수 있다. 좀 일단 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기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제 4년이든 2+2든 성적이 따라줘야지 이 계약이 이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또 2+2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요 감독의 철학이 묻어 나오려면 4년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독의 철학 묻어 나올 수 있으려면 오랜 시간이 있으면 좋죠. 네. 근데 사실 그 국가대표팀이라는 거는 정말 그 나라의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서 단기간 내에 이렇게 폭발력을 보여줘야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클럽 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클럽 팀, 뭐 예를 들면 뭐 FC 바르셀로나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좀 세계 축구를 주름잡았던 FC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유소년 팀부터 해가지고 뭐 시간을 두고 이렇게 클럽 뭐 호흡을 맞춰 나갈 시간이 있죠. 네. 근데 국가대표팀은 좀 달라요. A매치 기간 동안에
그 정말로 2주도 안 되는 시간 선수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든 효과를 내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아시안컵이나 아니면은 뭐 이번 월드컵과 같이 굵직굵직한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팀, 그런 국가대표팀의 특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4년 준비하면 좋죠. 근데 과연 그 4년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네. 아시안컵이나 월드컵 예선에서 성적이 안 좋았을 때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아. 저는 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축구 역사를 돌아봐도 4년을 못한 게 네. 최종 예선에서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2010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 이후에 뭐 베어백이나 다른 감독들이 감독을 했다가 아시안컵에서 부진으로 감독이 물러나고 허정무 감독이 또 1년 6개월간 감독을 해서 2010년도 나갔었거든요. 네. 그 이후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2010년도 그 조광래 감독이 맡았다가 아시안컵 이후 뭐 일본한테 0대3으로 패하고 또 레바논 쇼크 겪으면서 감독 물러났죠. 그렇게 해서 또 최강희 감독 나왔고 홍명보 감독 나왔고 그리고 또 지난대회 슈틸리케 감독 나왔다가 또 신태용 감독도 소방서로 투입됐죠. 네.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성적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 성적이 월드컵 예선에서 성적이 안 좋으면은 여기서 하는 팬들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을 그렇게 보장한다고 해도 네. 버틸 수 있는 감독이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 4년을 보장한다는 건 약간 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을 보장한다는 건 약간 허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이제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하나 올렸어요. 새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일부 언론들에서 잘못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아예 게시물을 딱 올리더라고요.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라든지 뭐 누가 이미 됐다더라, 뭐 애국심만 있어도 감독을 뽑는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맴돌고 저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은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게 네. 이게 사실 그 6개월 전에 벤투 감독하고 재계약이 안 된다는 거를 축구협회는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벤투 감독 재계약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사실 다음 플랜이 미리 준비가 돼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월드컵이 끝나고 벤투 감독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뭐 지금 공표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뭐 벤투 감독하고 재계약 안 됐으니 아무런 준비도 안 했다. 심지어 논의도 안 했다고 그 워딩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대체 2022 카타르 월드컵 끝나면은 축구는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행정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계셨길래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을까? 조금 저는 그걸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준비가 돼 있었어야죠. 지금 이런 공식 입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얘기한 그런 그러니까 자리가 된 거네요. 그렇죠. 저는 뭐 그거를 그렇게 뭐 부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뭐 이건 아니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대체 6개월 전에 벤투 감독은 재계약하지 않기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럼 네. 6개월 동안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끝나면 뭐 축구협회 해체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체 뭘 했나 좀 싶을 정도로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취재하신 내용이나 지금 축구계 카타르 월드컵 끝나고 축구계에서 좀 취재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더 전해줄 얘기가 있을까요? 전해줄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우리가 더 이상 일단은 좀 코로나의 타격 후유증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있었어가지고 우리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 A매치를 많이 못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벤투 사단과 같이 조금 큰 연봉을 들여서 데려온 외국인 감독의 선임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국내 감독으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감독을 전혀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냐?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지만 있고 찾을 시간적 여유, 내년 3월 A매치까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면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럴 확률은 좀 낮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거는, 벤투 감독이 어쨌든 4년 4개월 동안 이 축구를 만들어 왔는데 이걸 좀 어떻게 계승할 것이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되거든요. 6개월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재계약 안 한다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나가겠다고 바로바로 플랜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일본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일본은 지금 뭐 감독하고 재계약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독일의 전설인 레브 감독과 더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 일본은 다음 대회 준비에 착착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들어갔는데, 우리 대체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과연 자랑스럽게 말할 일인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이 기자님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또 우리 축구대표팀의 감독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되게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갖는지 알 것 같긴 합니다. 또 김병지 부회장 관련 이슈를 또 이렇게 다루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다 지금 언론계에서는 아무래도 비판적인 여론이 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 또 그리고 처음인 것 또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네. 건 사실 김병지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여론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생각을 얘기한 부분인데 저는 참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무분별한 비판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사실 축구계 이번 그 벤투 감독의 4년 4개월을 돌아보더라도 유명 선수 출신 중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참 뭐라 해야 되지? 팬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팬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에서 인기 얻고 사실 그게 선수들한테는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그 선수들 대표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 좀 그렇게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게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현역 K리거들 사이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자기 소신껏 얘기한 사람 좀 의견에 대해서는 서로 좀 존중해주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주 그런 중요한 생각을 부분을 했습니다. 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더 할 얘기 있으실까요? 네, 예, 다 한 것 같고요. 뭐 생각이 다른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뭐 그렇죠. 정답을 찾는 게 아니니까. 네, 오늘 김병지 부회장 관련 이슈들 이슈톡으로 나눠봤습니다. 저희 다음에는요, 또 새로운 스포츠 이슈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다음엔 더 재미나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슈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